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뿅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강의 영상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자, 뭐냐면은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파트에서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제일 어렵지 않나 싶은 문제를 하나 들고 와봤어요. 2018년 작년 4월 평건이 아니고 4월 교육청 기출문제 30번 문제고요. 나영에 나왔던 문제인데 함수의 연속 그리고 극한에 관련된 문제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뭐 풀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쪽 파트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문제라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해설 영상이랑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먼저 함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양수인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ax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다. 유리함수로 주어졌고요. a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곱해서는 양수다. 즉 같은 보호를 갖는 실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유리함수가 나왔으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일단 점근선부터 파악을 할 건데요. 일단은 분모가 0으로 가는 지점, x는 마이너스 a분의 a,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의 b, y는 마이너스 1, 두 개를 점근선으로 갖고 있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분의 b는 언제나 양수니까, 즉 x축 y축에 평행한 점근선은 음수인 구간에 그려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함수도 역시 양수인 구간에 정의되어 있고, gx는 2k-fx 또는 fx로 구간에 따라 다르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역의 구간은 x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함수 fx가 k 값보다 작을 때는 2k-fx가 되고, 함수 f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대로 따라가서 그려지는 함수입니다 라는 건데, 자, 여기서 있는 2k-fx가 fx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리자는 게 아니라 여기는 2k-fx는 여기는 fx랑 나름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떤 관계냐면, 자, 요 함수랑 요 함수 값을 더했을 때는 언제나 fx랑 fx 날라가고 2k만 남게 되겠죠. 즉 두 함수 값의 평균이 언제나 k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이 함수 2k-fx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옆에다 한번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x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fx가 하나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함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y는 k라는 직선과 fx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그때 2k-f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y는 k에 대해서 이 fx를 정확하게 대칭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왜냐면 있잖아요. 어떤 x값에 대해서 요 점에서의 함수값, 여기 검정색 함수값이랑 여기 파란색 함수값을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k가 나와야 돼요. 즉 얘랑 더해서 그 평균값이 k가 되도록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파란색 함수는 검정색 함수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gx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나와 있는 gx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가 k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요 k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즉 y는 k라는 직선에 대해서 여기 검정색 함수가 원래 fx죠. fx가 작은 이런 구간에서는 fx를 따라가지 않고 2k-fx, 즉 요 함수를 따라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 요 함수를 따라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 fx가 k보다 위쪽에 있는 요런 구간에서는 fx를 따라 그대로 그려주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빨간색 그래프가 최종적으로 gx의 그래프가 되겠죠. 물론 여기는 fx가 아니라 자, 요런 fx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자, 그때 우리는 이제 요 친구와 요 친구의 관계를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제 gx란 요런 식으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 즉 fx와 2k-fx라는 형태로 함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gx를 어떻게 그리면 되겠다? fx를 마치 얘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요. x축에다가 이제 접어 올린 느낌이잖아요. 그죠? 절대값 fx처럼 x축 대신에 y는 k라는 직선을 x축 취급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접어 올리는 절대값 fx처럼 그려주면 되겠군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절대값 gx는 요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그래프의 극한값은 x가 한없이 커져갈 때 극한값은 2분의 1이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gx는 기본적으로 fx를 가지고 만들어진 함수기 때문에 fx의 점근선이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유리함수가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얘가 점근선이면 x가 한없이 커져갈 때 극한값이 이렇게 갈 텐데, 아이고 여기 그림을 설명을 해놨네요. 그 fx의 점근선 자체가 y는 2분의 1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일단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절대값 g0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g0에서의 함수값이 g0은 곧 f0이랑 별반 다를 게 없겠죠.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고요. 자, 마지막 조건, 절대값 gx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k가 두 점에서만 만난다. 자, 여기서 이제 커다란 힌트를 하나 준 겁니다. 자,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절대값 gx는 gx라는 함수의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언제나 양수를 갖는 함수인데, y는 어떤 마이너스 k라는 직선과 만난다는 것은 분명히 마이너스 k가 양수값, 즉 k는 음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 등호가 빠졌네요. 그죠? 물론 0까지는 가능하니까, 자, k는 음수가 일단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우리 fx가 대충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냥 좀 눈 감고 좀 상상만 해보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점근선부터 좀 표시를 해야겠죠. fx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x축, y축, 그리고 점근선 두 개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거 있죠? 자, 분명히 얘는 음수니까 y축 왼쪽에 그려질 테고 y는 마이너스 1까지 그려놨습니다. 자,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다시 절대값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린 뒤 fx를 어떻게 하자 그랬죠? gx라는 함수를 y는 k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그죠? y는 k에 대해서 접어 올려주고,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진 함수는 gx라는 함수가 될 테고, 그쵸?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리게 됩니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절대값 g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fx의 그래프부터 그려보죠. 근데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우리는 좀 고민이 생겨요. 자,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fx의 그래프는 이제 ab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함수가 요 동네랑 요 동네에 그려질 수도 있고, 얘랑 얘를 점근선으로 하는 요 동네랑 요 동네에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정의역이 양수니까 일단 요 동네에 그려지는지 아니면 요 동네에 그려지는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요 동네에 함수가 존재한다. 요 동네에 존재할 것 같기는 한데, 그쵸? 왜냐하면은 절대값 gx가 1 또는 g0이 1 또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1,0에서 출발하는 요런 유리함수가 그려지든 아니면 마이너스 1,0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이 돼버렸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돼버렸으니까 이렇게 함수가 존재하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사실은 어떻습니까?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어떤 적절한 y는 k라는 직선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을 시켜보다 보면 요 점의 좌표가 1,0으로 이렇게 대칭되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그런 경우를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아래쪽에, 즉 0, 어떤 지점을 지나는 요런 fx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쪽 부분에 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프 그려져라 뿅. 그렇지.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죠. fx의 그래프가 ab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랑 얘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것은 자명하니까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k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k 값에 대해서 얘를 접어 올렸을 때 요 점의 좌표가 여기로 와야 돼요. 어디로? 1,0으로 와야 돼요. 0,1이죠. 그래야지 절대값 g0이 1이라는 함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얘가 마이너스 1로 물론 올 수도 있겠죠. k라는 직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요렇게 오든 문제는 뭐냐면은 이 k라는 직선에 대해서 얘를 접어 올려봐야 점근선이요? 어때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접어 올렸을 때, 그 절대값을 씌웠을 때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렸을 때 점근선이 y는 1이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최종적인 정근선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y는 2분의 1을 정근선으로 가져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얘를 아무리 이렇게 접어 올려봐야 이 정근선은 y는 여기 마이너스 1 변하지 않고 그걸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봐야 y는 1이라는 정근선으로 바뀌니까 우리의 원하는 조건을 즉 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풀었구나 하고 문제를 그래프를 다시 지우고 있는 중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fx가 요 동네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 동네에 존재하는 요런 함수라고 이제 가정을 해봤어요. 그럼 얘는 여지없이 어디를 반드시 지나야 되냐면 절대값 G형이 1이 되려면 0,1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0,1을 지나게끔 함수를 요렇게 얘를 정근선으로 갖는 유리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려줘라 야 뿅. 또 뻘짓하니 빨리 그려.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정근선을 그렸습니다. 자, 아까 했지만 우리 k 값은 음수기 때문에 y는 k라는 직선이 요런데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얘 최종적인 정근선의 위치가 y는 2분의 1이 돼야 하므로 일단은 y는 k에 대해서 접어 올렸을 때, 자, x축 접어 올리기 전에요. y는 k에 대해서 접어 올렸을 때, 자, 요 점근선을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y는 2분의 1이 되게 만들던가 아니면 요 점근선을 어떤 k값에 적절하게 대칭 이동시켜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끔 만들던가. 그쵸? 자,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요 점근선을 어떤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이죠? 얘가 현재 k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그죠? 요렇게 접어 올렸을 때는 점근선이 2분의 1이 되고, 자, gx의 그래프를 지금 요렇게 그려놨습니다. 그죠? fx라는 함수를 y는 k에 대해서 접어 올린 함수. 자, gx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 gx를 다시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요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요렇게 올라가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제 4분의 1이 되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k니까 얘는 마이너스 k 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냐면 이 절대값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다 그려졌다 이거야. 근데 얘가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 즉 y는 4분의 1이라는 직선과 두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데 지금 어때?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원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아닌 것 같은데 아씨 짜증나. 짜증나.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려야지 뭐 어떡해. 다시 그릴게요. 지우고. 자, 그럼 뭐냐면 얘를 어디서부터 틀렸냐면 얘를 접어 올렸을 때 정근선이 2분의 1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를 접어 올렸을 때 정근선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만들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얘를 접어 올렸을 때 정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 정근선은 y는 2분의 1이 돼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조건이 만족시켜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대칭 이동돼서 올라가도록 하는 k값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중점인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3을 k값으로 가질 때, 자, 일단은 이제 y는 k에 대해서 fx를 접어 올려서 gx를 만들어야 되죠? gx 만들면 요렇게 좀 이쁘게 좀 그려라. 그래, 쭉 가서 요점까지 왔다가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얘를 대칭 이동 시키니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려서 절대값 gx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대칭 이동 시킬 때 점근선부터 올려주는 게 맞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점근선이니까 여기에는 점근선이 y는 2분의 1 라인으로 생길 거고. 그죠? 빨리빨리 생기세요. 그거 참 답답하네. 요점부터 올렸군요. 요점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지점. 4분의 3으로 올렸고,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는 그대로 대칭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정근선을 따라 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정근선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 0,1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함수가 절대값 gx의 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자, 아까 우리가 설정한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직선. 걔가 마이너스 k, 얘가 k였죠?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은 요 직선이 돼서, 그 직선이 우리 함수랑 만나는 점이 두 점이 되는군요. 라고 해서
야, 드디어 원하는 개형을 찾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찾아가는 과정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쵸? 그래서 이제 30번 문제였는데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분, 최소한 10분? 최소한 2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시험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원하는 조건 찾았으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28분의 1과 알파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요점의 좌표가 28분의 1, 요점의 좌표가 알파. 이렇게 했고요. 자, 원래 원래 요 fx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여기 0,1을 출발해서 요렇게 내려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fx도 28분의 1, 4분의 3을 지나고 또 0,1을 지난다. 요 두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0,1을 0, 0, 1 대입하면은 b가 2분의 1 값이 나오고, b 값을 집어넣은 후에 28분의 1, 4분의 3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자, 빨리빨리 계산해. a가 2 값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생략해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fx 값을 우리가 다 찾았습니다. a 곱하기 b가 양수라고 했으므로, 자, 어쨌든 간에 찾았어요. 자, 좋습니다. a, b 값, a가 4가 아닌데? 2잖아, 2. 그래. 자, 그럼 fx를 찾았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문제에 주어 제시된 마지막 조건 살펴볼 때가 됐죠. 자, y는 m 곱하기 x-4알파 더하기 4분의 3과 절대값 gx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M이라고 할 때 함수 HM이 불연속이 되는 모든 실수값을 구해주세요. 야, 이거 뭐야? 영철아, 이거 대가리 좀 치워보자. 이거 때문에 안 보였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쭉. 됐죠? 얼굴 잠깐만 치울게요. 풀이 과정을 가리니까. 자, fx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어디를 찾을 거냐면 이 알파 값을 찾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4알파, 4분의 3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즉 알파 값은 알파, 4분의 3이 아니라 우리 fx가 지나는 점은 여기 있는 알파,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죠? 그래서 x에다가 알파,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알파 값이 얼마가 나오냐? 빨리빨리 넘어가, 이 사람아.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시간을 끌고 있어. 알파 값 4분의 7 나온대요. 아이, 좋습니다. 알파 값 4분의 7 나왔으므로 여기 있는 4알파, 4분의 3 할 때 4알파는 7이겠죠. 자, 7,4분의 3 직선 찍어보면은 여기 4분의 7이고요. 한참 오른쪽 가서 여기 초록색 좌표 보이시나요? 자, 초록색 점의 좌표가 4알파, 4분의 3, 7,4분의 3이 되고, 자,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과 요 파란색 함수로 다시 돌아와야죠. 절대값 gx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m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자, 요런 식으로 그릴 때는 파란색 함수가 여기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자, 직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감소하다가 자, 딱 요 점을 지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한 점, 두 점, 즉 교점의 개수가 변화가 생기죠. 그럼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M이라고 했으니까 HM이라는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분명하네요. 자, 요 점보다 좀 작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다가, 자,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2로 딱 바뀌니까 HM이라는 함수는, 자, 이런 식으로, 자, 딱 끊어져 있는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계속 세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 세 점에서 만나고,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 두 점에서 만나버리죠. 그쵸? 여기도 불연속점이 돼요. 자, 그런데 요때의 기울기는 어차피 얼마니까? 0이니까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더 올라가다가 자, 요 점을 지나는 순간 또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이다가 자, 빵개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즉 우리가 찾는 그 서로 다른 불연속이 되는 m 값은 여기랑 요때의 기울기랑 요때의 기울기, 즉 요점의 좌표 4분의 1,0 fx가 0이 되는 지점이죠. fx의 함수값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x는 4분의 1. 자, 4분의 1, 0으로부터 7,4분의 3까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요 점을 지날 때 0,1과 7,4분의 3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252분의 19가 나오고, 자, 252 m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답은 19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이고 어려웠다, 그죠? 야, 엄청 어려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여기 지금 최근에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현강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시험인데,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그리고 미분계수와 도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까지가 보통 시험범인데,
자, 저는 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 아직까지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블랙라벨, 저희 학원에서 이제 블랙라벨, 센, RPM, 뭐 정석도 하고요. 그리고 학원 자체 교재도 같이 푸는데, 자이스토리도 풀고요. 일품도 하고요. 그죠? 아우, 많이도 푸네, 우리 애들. 아우, 힘들겠다, 이씨. 아무튼 간에. 자, 그런 모든 문제를 통틀어가지고, 블랙라벨 포함해서, 자, 여기 있는 그 교육청 기출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뭐냐면, 자, 첫 번째 뭐냐. 여기입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알고 넘어가자 이거야. 중요한 사실이니까. 하나 또 배웠죠. 함수의 표현 방법. ek-fx와 fx. 자, 두 개의 함수를 더했을 때 x 값에 관계없이, 그죠? 어차피 날라가기 때문에 언제나, 자, 그 값이 평균값이 일정하고, 평균값이 일정한 함수는 어떻게 그릴 수 있다? 대칭이 되게끔 그려주면 된다. 절대값 fx처럼 그려주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수학2, 새로 바뀐 교육과정의 수학2, 전 교육과정의 미적분 1이죠. 미적분 1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해가지고, 우리가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익숙해서 아주 쉽게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야, 넘어가지 마. 야, 기다려. 나 설명하고 있어. 자, 요 친구 같은 건 어떻습니까? 유리함수를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해서 저 불연속점의 개수를 찾고 접선을 날리는 이런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어렵냐? 우리가 평소에 다루던 함수가 아닌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 자, 그럴 때 이제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앞으로 시험 문제, 유리함수는 수학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과정이니까 충분히 간접 출제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점근선. 자,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할 때는 언제나 누구부터,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반드시 점근선부터 그려가면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유리함수. 이 문제에선 활용되지 않았지만 유리함수는 언제나 뭘 가지고 있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 기본적으로 이제 평행이동 되기 전 유리함수는 원점, 그리고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다 대칭인 함수가 되죠. 그죠? 자, 그것이 이제 유리함수의 성질. 그게 유리함수의 성질이자 곧 유리함수의 전부니까 점근선과 대칭성 두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에 제가 더 보너스 문제를 좀 가져왔어요. 자, 이 문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자,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필기 같은 거 하기 편하게끔 이게 좀 그 잘못된 풀이 내용만 지우고 나머지 내용 안 지우고 한 페이지에 쓰느라고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영상 2번, 3번 찍었어요. 요거 문제풀이 하는데 최대한 그 풀이 과정을 안 지우고 찍으려고요. 자, 이쁘게 봐주시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자, 그 다음 문제 여기 잠깐 멈추고 볼까요? 자, 요 문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풀으셨던 분들도 있고 안 풀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안녕, 다시 왔어요. 자, 이거 언제냐면은 얼마 전에 봤던 이제 9월 인천교육청이었나? 인천교육청,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시험을 보지 않고 서울에 있는 학교들과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봤죠. 고등학교 2학년.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은 평가원 기출을 봤을 테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새로 바뀐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2학년 문제다 보니까 지금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문제냐면 실수 K에 대해서 fx를 지수함수로 줬어요. 우리 수학 1에서 지수함수를 배웠으니까 간접 출제 범위가 출제 범위에 포함이 돼서 얼마든지, 간접 출제도 아니죠, 직접 출제 범위에 포함돼서 얼마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 fx 지수함수로 줬고요. gx라는 함수는 이제 fx의 또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 시킨 함수의 그래프로서 생겼겠네요. 그때 이제 또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새롭게 정의한 함수 hk라고 할 때, 자, 그때 그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지수함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극한의 세계에서 우리가 다루는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은 다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자, 지수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랑, 그죠? 어렵다고 했던 문제랑, 자, 요 문제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수함수랑 유리함수의 공통점이 뭐야?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자, 요 친구도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가면서 뭔가 그 선분을 그려가지고 이제 교점의 개수를 찾아갈 건데, 자, 누구를 기준으로 반드시 그려야 된다고?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는 반드시 점근선을 기준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근선이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정근선 존재하는 함수는 그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정근선이니까 정근선 빼먹지 말고 그래프 그릴 때 꼭꼭 그려주시고. 자, 아무튼 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죠. 자, 이거는 아무래도 30번 문제긴 한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다 보니까 풀이가 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gx의 그래프를 그려가는 중입니다. 정근선을 주의해서 일단 fx를 먼저 그려야겠죠. fx는 x = 2를 기준으로 딱 봐도 좌우 대칭인 형태처럼 생겼겠네요. 자, 2,1을 지나고 그죠? 이렇게 2보다 작을 때는 증가함수다가 2보다 클 때는 x값이 마이너스라서 감소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평행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y축 방향으로 k만큼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되는데 k가 음수일 경우에는 이제 더하기 양수가 돼가지고 함수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신경 쓸 거 없겠죠? x축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워봐야 어차피 그대로니까. 그죠? 문제는 함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즉 k가 양수여서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한데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k값도 얼마예요? 4분의 1 근방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k가 4분의 1일 때는 얘는 4분의 1, 얘는 2분의 1이니까 자, 우리는 대략적으로 k값이 4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근방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관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자. 슉슉슉슉. 별거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일단 전 그래프를 이제 올바르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k를 어떤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k가 0과 1 사이다 보니까 요 그래프가 여기 있는 0,1 x축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고 중간에 내려오다가 이제 좀 멈추게 되는 상황이겠죠. x축과 위치관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를 접어 올렸을 때 우리가 또 누구부터 접어 올린다고? 대칭이동할 때 정근선이 있는 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정근선부터 y는 k라는 정근선을 올릴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꼭지점보다 얘가 아래에 있는지 얘가 위에 접어 올라가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봐요. 그죠?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는지 요렇게 그려지는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자, 얘랑 같은 값을 갖도록 하는 k값이 2분의 1일 때 그죠? 얘가 y는 k라는 직선과 1-k가 같은 y값이 갖는 k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기준으로 k가 2분의 1일 때는 정근선이 정확하게 이 꼭지점을 지나도록 그려질 거고 k가 0과 2분의 1 사이일 때는 요렇게 함수가 얘보다는 좀 아래에 내려와 있겠습니다. 정근선이. 그죠? 자, 분명히 우리는 k가 4분의 1의 자극한, 즉 얘도 4분의 1의 자극한이고 얘 4분의 1의 자극한하면 얘 2분의 1의 자극한이죠. 그죠? 2분의 1의 자극한이니까 k가 0과 2분의 1 사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근선을 설정을 해가지고 자, 이제 어떻게 접어 올려야지. 절대값 씌웠으니까 fx k만큼 평행이동 시켰고 절대값 씌웠으니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 올려지겠죠. 빨리빨리 그려 이 사람아. 샷. 오케이. 자, 그렸습니다. 자, 너무 넘어갔다. 너무 빨리 갔어요. 자, 접어 올렸습니다. 이게 절대값 fx-k인데 자, 그 함수 어떻게 했냐면 다시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켰어요. 그럼 y축 방향으로 평행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요 녀석이 원래 x축이었는데 얘가 y는 k라는 직선이 될 거고 요 정근선이 원래 y는 k였는데 y는 2k라는 직선이 됐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이제 gx의 그래프가 되고 이런 gx의 그래프와 y는 2k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ha라고 하자. 근데 여기 대놓고 뭐야? y는 2k라는 직선은 우리의 입장에서 원래 점근선이었죠. 그럼 점근선이다 보니까 요쪽이랑 요쪽은 영원히 안 만나고 언제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겠네요? 그렇구나. 그럼 hk라는 함수는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2예요. k가 어디일 때? 0과 2분의 1 사이일 때. 물론 k값이 이제 0이거나 0보다 작아지고 또는 2분의 1보다 커지는 순간 함수값들이 이제 변하게 될 텐데 우리는 어차피 0과 2분의 1 근방에서의 함수만 알고 있으면 극한값을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2 곱하기 2라고. 그죠? 그래서 답은 얘도 극한값이 2고 얘도 극한값이 2니까 그 근방에서는 무조건 다 2니까 그냥 2 곱하기 2에서 답은 4. 되게 쉽죠? 30번 문제인데 고등학교 2학년 30번 문제인데. 자, 마지막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우 힘들어. 너무 설명을 많이 했나봐요 여러분들. 자, 집중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은 이제 다시 돌려보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요약입니다. 대칭이동 및 평행이동은 언제나 점근선부터 우리가 출발한다. 요것만 좀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이거 30분 동안 문제 풀이 들은 거 시간 아깝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감사합니다. 평수학입니다.